한 약국 앞에 흰색 승용차가 나타납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도망치는 듯 하더니 결국 체포됩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30대인 자기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는 자기 생일상을 차려놓은 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와 손주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나갔다가 오겠다고 나간 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사제 총기를 들고 돌아와 사제 총기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연구해 총기 제작법을 익혔고 실탄은 20년 전 사놓은 수렴용 실탄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왜 굳이 총기를 만들어서까지 자기 아들을 살해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선 가정 불화라고만 진술할 뿐 더 이상 알려진 건 없습니다. 피의자의 차에선 총신으로 보이는 쇠파이프 11개가 발견됐고 실탄도 86발이나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확인에 초점을 두고 총기와 폭발물 제조 경위를 폭넓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어깨에 맨 가방과 함께 큰 여행용 캐리어 등이 발견됩니다. 잠시 뒤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해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60대 남성은 자택에서 차량을 몰고 인천 송도로 이동한 뒤 밤 9시 반쯤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실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폭탄 발언에 아파트 일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냥 대피하세요 그래서 자고 있다가 여기서 대피를 한 거죠. 네, 어머니 옷고 내려왔죠. 아파트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주민 105명이 황급히 보건소와 숙박업소 등으로 대피했다가 1시간 40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제 피의자의 집에서는 폭발물 15개가 발견됐습니다. 폭발물은 신호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으로 점화 장치가 연결돼 있었는데 오늘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까지 돼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폭발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서울경찰청은 경찰 특공대를 급파해 사제 폭발물을 서둘러 제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제 폭발물로 이웃 주민을 해치려고 했는지 아니면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생일날 아들을 총으로 쏴 사망하게 하고 자신의 집에는 폭탄을 설치한 60대 남성. 우리에겐 너무나도 생소한 총과 폭탄이 바로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왜 일어난 건지 많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길기범 기자와 나눠봅니다. 길 기자, 앞서 범행 동기에서 가정 불화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피의자는 가정 불화라고만 진술을 하고 자세한 이유는 얘기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족 측도 가정 불화와 관련해선 아직 별다른 진술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부인과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도 아들과는 정기적으로 왕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전과나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 범행 동기와 당시 그림을 보면 상당히 계획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총을 쐈을 때 며느리도 있었고 손주도 있었습니다. 네. 다른 피해자는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없었는데요.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해서 피의자가 아들만 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다른 부상자는 없었는데요. 총 3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는데 2발은 피해자에게, 1발은 문에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쏘자마자 며느리 등 가족들은 안방으로 피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폭발물을 직접 설치를 했어요. 제작도 했고 네. 오늘 정오에 타이머까지 맞춰져 있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데 그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졌나요? 네, 경찰은 피의자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 피의자는 범행 이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는데 한강이나 남양주 미사리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왜 12시에 타이머를 맞췄는지에 대해선 그 시간에 사람이 가장 적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제 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면서 국과수에 의뢰해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에서 보니까 경찰이 제거하지 않았다면 정말 폭발할 수도 있었는데 사제 총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저희도 유튜브 등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사제 총기 만드는 법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영상들 당연히 총포화약법 위반인데요. 다만 게시 영상이 대부분 왜곡 영상이라서 경찰에서 검거하거나 단속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는 있지만 시간도 걸리고 수많은 영상을 모두 차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쇠파이프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다면 사전 단속도 매우 어려운데요. 실제 지난 5년 동안 미등록된 불법 총기 등은 걸러낼 수 있었지만 사제 총기가 적발된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하. 최근 해외에서도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는 설계도 등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 방지법 등이 발의된 상황인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고요. 사제 총기 규제나 단속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제 총기나 폭탄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된 것은 모방 범죄 규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상에 간밤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인천 송도현 아파트 단지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31분쯤에 112에 충격적인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어떤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세상에.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보니까 현장에 3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또 사제 총기 부품 등도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그 30대 남성을 바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심정지 상태였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망 사건, 사람이 숨진 사건이 일어난 그런 강력 사건이 일어난 것만도 충격적인데 지금 보세요. 유인계 평론가님. 대한민국 땅에서 총기를 사용한 지금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게. 총기가 불법인데다가 효의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어서도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번 검색해봤는데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고요. 어제가 바로 사건 발생일 어제가 아버지 생일이었답니다. 네, 근데 숨진 30대 아들이 아버지를 식당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생일상을 차려준 거죠. 잔치를 열어주고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 아들만이 아니라 며느리하고 손자 2명, 지인도 와 있었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가족이 모여 있었던 거죠. 어머나. 생일 잔치 도중에 갑자기 60대 아버지가 네. 잠시 편의점에 좀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다 돌아온 후에 사제 총기를 들고 와서 총 3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어머나. 그중 아들이 2발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60대 아버지는 범행 후 곧장 차를 타고 도주해버렸는데요. 아버지의 생일이 아들의 제삿날이 돼버린 거죠. 어머나, 아니 세상에 보세요. 본인의 생일 잔치를 아들 내외가 챙겨줬는데 그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벌인다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사건 벌인 후 도주했다고요? 지금 이 몹쓸 인간은 잡혔어요? 박선배 변호사님? 이 사건은 전반적인 정황상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조차도 짐작도 하지 못한 범행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발생 후에 이 아파트 단지 관리실은 아파트 내에 총기 사고가 났으니 나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안내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주민들도 엄청난 공포에 떨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총기 사건인 만큼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이 아버지를 서울 서초구에서 긴급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검거 당시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총 열에 해당하는 부품 11개와 탄환 등이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총포 화약류법 위반의 상습범이 의심되는 대목인데 그런데 이 60대 아버지 검거된 뒤에 더욱 충격적인 진술을 내놓습니다. 뭔데요? 자신의 집에 낮 12시에 사제폭탄이 터지도록 설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나.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죠? 폭탄이 터지도록 타이머, 시간 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폭탄이 터지도록 시간 장치, 타이머를 해놓은 그 폭탄이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있다는 거예요. 허주현 변호사님, 근데 보세요. 지금 저 시간이 저렇게 진술한 시간 이후에
폭탄이 설치된 그 타이머 시간 장치까지 그럼 얼마나 남은 거였어요 그때 당시가? 그때 당시 만 하루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어머나, 왜냐하면 검거된 시간이 새벽 12시 20분쯤인데 뭐 검거하고 나서 인천으로 압송하고 뭐 하는데 바로 이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진술하고 나서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폭탄이 낮 12시로 터지는 걸로 설정되어 있던 게 맞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지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아들의 집이고 네. 이 사람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인물인데 서초구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도봉구에 자기가 거주하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폭탄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빨리 가서 해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경찰 특공대가 나섰습니다. 일단 도봉구에 위치한 피의자 주거지 건물 주민 105명을 보건소로 인근 보건소로 대피를 시켰어요. 한밤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건물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대피하라고 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이 주민들이 막 아수라장이 돼서 혼란한 상황에서 일단 대피를 했는데 네. 한 주민은 새벽에 가족들과 함께 인근 모텔로 급히 대피하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주민은 아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걱정하기도 했다고 지금 합니다. 주민을 대피하는 모습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일단 대피시킨 경찰이 현장 수색을 통해서 새벽 4시 정도, 새벽 3시 54분쯤에 오늘 새벽이요, 오늘 새벽. 네. 그렇습니다. 60대 아버지 자택에서 실제로 인화물질, 타이머 등이 장착되고 점화 장치의 연결까지 이루어진 이 사제 폭발물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몇 점이었냐면 무려 15점이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지금 이 현장이요. 보세요. 사건 조사 중이라고 써 있는 이 현장이 허준 변호사님 그 몹쓸인가 60대 아버지라는 사람이 말한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더니 그냥 허구로 거짓말로 내뱉는 말인 줄 알았더니 실제 사제폭탄 타이머가 설치된 폭탄이 있었다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개가 아니라 무려 15개나 실제로 발견이 세상에. 됐다는 것이고 실제로 타이머가 오늘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까지 되어 있었던 세상에. 사제 폭발물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나. 경찰 관계자가 이걸 급히 분해를 해서 제거를 했다고 하고요. 만약에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 진짜 실제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어머. 일단 추가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경찰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하마터면요.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도 했어요. 경찰의 대응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정말 지체됐더라도 정말로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인간 이 뭐하는 인간이 어떻게 사제 총기뿐만 아니라 폭발물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늘 이런 일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동기에 대해서는 불화가 있었다 정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들과 불화가 있었다, 가정 불화가 있어서 그게 오연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이 살던 주변에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어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늘 이 60대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보는데 연장을 들고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치고 이럴 때 쓰는 연장들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런 그걸 모습이 들고 다니는 많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걸 연장을 들고 다녀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요? 당신 손재주가 뛰어나니까 이웃들끼리 그냥 하는 말로 가벼운 말로 총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진짜 만들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요. 왜냐면 연장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손재주도 뛰어나니까 여러 가지 다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분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이 60대 피의자죠. 경찰에서 실제로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을 했고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유튜브에서 배웠다고 그랬대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조합하게 만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파이프에다가 이제 그 격발 장치만 붙여가지고 아마 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했고 탄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산탄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산탄이기 때문에 이건 예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를 해놓은 걸 집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매한 건 아니고 좀 오래 전에 누군가로부터 구매해서 가지고 있던 탄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격발을 한 거죠, 결국은. 네. 경찰이 오늘 새벽에 검거한 이후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이 몹쓸 인간으로부터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을 좀 확보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일단 가정불화의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혀 밝혀진 게 없고요. 목격자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 특별히 동기라고 할 만한 부분이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뭐 그런 말을 했다거나 뭐 소리를 질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더 지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아들 부부 내외가 당시에 저 몹쓸인가 저걸 아버지란 인간을 생일 잔치를 해드리려고 아들 내외가 집에 초대를 했잖아요. 아버지 저희 생일 축하드릴 때 오세요. 그리고 손자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인까지 있는 상황에서 저런 짓을, 가정불화로 이런 짓을 벌인다? 생일 잔치를 벌여주는 아들 내외한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피의자는 범행 동기로 가정 불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동기는요, 진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설사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 범행인 만큼 가정 불화가 가장 무난한 주장으로 여겨지는데, 다만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 아들과 장기적인 왕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선뜻 가정 불화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비정상적인 상태였는가 관련 조사를 진행해봤던 이 피의자는 음주나 마약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기 관련 전과나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범행 당일 총기를 미리 준비해서 아들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가 규명되어야 살인범죄 유형을 특정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계획적 범행인데다 무엇보다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지인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형 선고는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지금 보세요. 앞서 경찰 특공대가 해당 사건 현장으로 투입되는 장면, 그리고 그걸 또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측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내방송 통해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각별히 주의하고 되도록 나오지 말고 있을 것을 말했기 때문에 얼마나 겁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지금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당시에 뭐 상황 얘기가 있어요? 자, 경찰 얘기, 추가적인 얘기. 자, 들어보시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랑 이혼했고, 그럼 아들하고 서로가 지금 계속 왕래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하고 그 숨진 피해자하고 아버지하고 그동안 꾸준히 왕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정기적으로 왕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물에 대해서 지금 구매처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실탄의 경우에는 그 본인 진술에 의하면 약 20년 전에 구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구매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매처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정식으로 그 총기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실탄에 대해서 판매한다는 그 내용을 보고 자기가 연락을 해서 그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총 구매한 그 실탄 개수는 그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범행에 요번에 이제 사용하고 남은 실탄 개수는 86발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들으셨어요? 실탄이 이번 범행에 사용된 실탄 말고 아까 3발이 격발됐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본인의 집에 가지고 있던, 보관하고 있던 실탄이 무려 86발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걸 저 몹쓸 인간, 저 피의자 60대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란 인간이에요. 저 몹쓸 인간의 진술대로라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통해서 이 실탄을 확보해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혹시라도 뭔가 아들을 향해서 뭔가 계획 범죄를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범행 계획을 준비할 만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선뜻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실탄은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일 뿐만 아니라
일단 본인은 20년 전에 구매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받지 못한 실탄을 포함한 총포, 화약류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적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서 애초에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이 실탄을 구매했다고 임기응변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탄을 보유하게 된 경위 관련해서 총포, 도검, 화약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종의 상습범으로 보여서 범행 과정과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탄과 사제총기 제작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 간 어떠한 불화가 존재했는가, 불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이 바라보는 시각만으로 범행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동기 그 근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심도 있게 신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제 폭탄과 관련해서 경찰은 이 피의자가 자신도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즉 자포, 자기안의 심정으로 집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추정 중인데 세상에. 일단 피의자는 살인과 총포, 화약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제 폭탄과 관련해서는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예비 음모죄로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라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